예, 27강 1번 엑서사이즈 1번 시작하겠는데요. 이거 하시기 전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좀 표시가 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부분 한번 이렇게 그대로 좀 위에다 써 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간 개념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 좀 표시도 좀 이렇게 똑같은 색깔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인식이나 표현도 밑에 똑같이 녹색하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먼저 좀 표시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어려워서 이거를 일단은 어떤 설명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독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읽어서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 쓰여 있는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용어죠, 일종의.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라는 용어와 인식이라는 용어. 인식이라는 말은 앞에 밑에 딱 뚜렷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지금 약간 뭉뚱그려서 한 표현이고 그 다음에 언어라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언어가 이제 표현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나온다는 거, 인식 측면과 표현 측면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 그걸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그대로 좀 적어 주시고 색깔 표시 아래쪽에 이렇게 색깔 표시들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로 시작을 할 텐데 잠깐 멈췄다가 저기 이거 표시를 다 하신 다음에 좀 들으시는 게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바로 시작을 할게요. 여기 나오는 그 어떤 용어 중에 하나가 공간 개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공간 개념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공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 뭐 그 다음에 뭐 위나 아래, 위아래 같은 그런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거는 얘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진 못해요.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어는 인식과 표현이라는 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런 공간 개념에 대한 용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인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인데 예를 들면 인식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나의 앞부분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어떤 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런 빈 부분이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나의 앞부분에 어떤 빈 곳이 있구나 혹은 빈 부분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표현해야 되는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언어인데 예를 들면 그건 또 나라마다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에 빈 곳을 뭐라고 하냐면 앞이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프론트라고 하고 뭐 일본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에라는 표현을 쓰죠. 마에. 이렇게 인식하는 것과 그 표현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그 개념상으로 인지적 어떤 사고에서 그래서 나의 빈 곳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마다 좀 문화마다 이런 표현하는 방식은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인식은 거의 똑같겠죠. 일단 이런 용어들이 사용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네. 주로 내용은 뭐냐면 지금 했던 이 두 부분이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관계라는 것은 이제 correlate라는 단어를 아예 정리를 해버리고 가죠. 그냥 relate부터 갈까요? relate A with B 혹은 A to B라고 합니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뭐와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건 뭐뭐의 차이인데 뭐 상관없이 그냥 해석하셔야 돼요. A를 B와 혹은 B에 이렇게 되는 거죠. 관련시키다 이런 뜻이죠. 혹은 연관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다가 CO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correlate 대신에 아래 영향을 받아서 R을 하나 더 붙이셔야죠. correlate A with B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때 co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 공동의 이런 뜻을 갖습니다. 뭐 서로 이런 뜻을 갖죠. 공통의라는 뜻도 있거든요. 공동이라는 뜻도. 그러면 이거를 A와 B를 서로 관련시키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거의 비슷한 뜻이죠. 관련시키다와 서로 관련시키다. 어떤 관련을 맺게 하다. 이 서로 관련시키다를 한자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관시키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상관시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상관시키다란 말은 A와 B를 서로 관련시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관계일까요? 인식이 어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표현에 영향을 주고 또 표현이 또 인식에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상관관계라는 말을 쓰거든요.
관계하고 좀 이 관련시키다는 다르죠. 이건 약간 좀 일방의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서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런 걸 일단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지금 이 글의 주요 모티브가 뭐냐면 이 공간 인식에 대한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과 표현, 즉 언어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 즉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이 문장의 어떤 핵심적인 어떤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한번 이제 들어가 볼게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이런 표시 들어간 것은 지금 다 같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 영어가 어려워지는 우리가 읽는 순수강의 영어가 어려워지는 혹은 모의고사의 영어가 어려워지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일한 언어인데 밑으로 가면서 용어를 바꾸죠. 예, 사랑이라고 했다가 뭐 정이라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말을 계속 바꾸는 거예요, 단어들을. 왜냐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면 글이 굉장히 유치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단어들을 번갈아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그것들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내용 자체가 파악을 하기가 힘들죠. 특히나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내용들을 관련했을 때 용어를 계속 바꾸기 시작하면 동일한 용어인데 또 더 심한 경우는 어떤 경우죠? 지금 뭐 사랑과 정이라는 건 그나마 좀 통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뭐 저기 어려운 이라는 단어를 도전적인이라고 바꾼다든가 뭐 이거 말고도 많겠죠.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문맥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다른 의미지만 좀 사전적으로는 다른 의미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맥적으로 보면 이제 도전적인이 어렵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이런 경우들은 더 어렵게 되죠. 예, 사랑과 정처럼 그나마 좀 관련성이 있는 이런 거구나 하면 상관없는데 그와 상관없이 즉 사전적 의미는 다르면서 문맥상으로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그 해석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눈이 필요하느냐?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스페이셜 레커닝이라는 단어들은 다 이거하고 같은 의미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사전적인 의미들은 다 다른 의미들이죠. 인지적인 경향이라든가 공간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뭐 준거의 틀이라든가 이게 사실 의미적으로 다 다른 말이잖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지금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지금 표시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표시를 해놓고 이제 해석을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Some assumptions that notions of space that is a three-dimensional area in which events and objects occur and have relative directions and position are universal, are being re-examined라고 돼 있죠. 예. 가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some은 뒤에 단수명사가 오면 보통 어떤 약간의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복수명사가 오면 몇몇이라고 해석을 하죠, 보통. 그래서 몇몇 가정들은 이 말입니다. 몇몇 가정들은 동격이죠. 아주 동격 잘 쓰는 애입니다. 뒤에 문장이 완벽하죠. 예. 동격은 보통 뭐 라는 이라고 해석을 하죠. 예. 몇몇 가정들인데 어떤 가정입니까? notions of, notion은 뭐 관념이라는 뜻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컨셉이란 말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공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간에 대한 개념. 이것이 이제 공간 개념이죠. 공간에 대한 개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위아래 3차원 공간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공간에 대한 개념. 공간에 대한 개념은 혹은 공간 개념은 that is 말하자면 앞에서 한번 IE라고 한번 보셨죠? 즉 말하자면 말하자면 3dimensional이라고 되어 있어요. 3차원이라고 하죠. 이건 형용사입니다. dimensional이니까 dimension이 차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널 붙여가지고 형용사 3차원의 영역이라는 뜻이죠. 영역입니다.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where로 바꿔 쓸 수 있겠죠. 당연히. 그 영역 안에서 사건이나 오브젝트는 그냥 사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사물들이 발생하는 3차원 공간이에요. 됐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have relative direction and position. 이게 끊으면 안 되는군요. occur가 1번, 그 다음에 have가 2번이겠죠. 가지는 공간이에요. 어떤 영역입니까?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가지는 거예요. 3차원은 우리가 위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지금 땅을 짚고 서 있는 거지, 일반적인 3차원이란 건 우주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우주에서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적인이라는 뜻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 이 방향과
위치를 보는 사람의 상대적인 위치나 입장에 따라서 혹은 방향에 따라서 이 방향과 포지션이 결정된다는 거죠. 수학에서 그 원순열이라고 있죠. 그 원순열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그 방향이 없다는 거죠. 방향과 위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방향과 입장을 가지는 3차원 공간.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지구처럼 딱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중력 상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공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3차원 공간 안에서는 모든 방향과 모든 위치라는 것이 상대적이죠. 그래서 상대적인 방향과 위치를 가지고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그 사건들은 뭘 가집니까? 그 사건이나 그 사물들은 상대적인 위치와 방향을 가지는 3차원 공간.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런 생각은이 이제 주어예요. 예, 개념 공간은 이 말이죠. 이런 개념 공간은 이것도 역시 뭐 거의 동격, 즉이라는 말 자체가 동격이죠. 이런 3차원 공간에서의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상대적인 이런 방향 개념은, 공간 개념은 유니버설, 보편적이다라는 생각이죠. 예, notion of space의 주어 서술어가, 주어 보호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 개념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다라는 가정. 공간 개념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어느 민족이든 국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보편적으로 뭐를 갖고 있을 것이다. 공간 개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보편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몇몇 가정들은 이제 얘 주어가 얘 서술어가 여기죠. 주어가 여기고 서술어가 여기입니다. be being pp죠. be being pp. 말을 붙일 때는 앞에서부터 진행 BING니까 그 다음에 BPP니까 수동. 그래서 진행 수동형이라고 하죠. 예.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름을 붙일 때는 앞에서부터 붙이지만 해석을 할 때는 동사는 무조건 거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말로는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은 재점검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그제민이라는 단어죠. 검사하다, 점검하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인데 거기다 리를 붙여서 재점검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방향, 공간, 방향이 아니죠. 공간에 대한 개념은 보편적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가정을 하죠.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몇몇 가정들은 재점검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보편성이 없을 수도 있다. 문제가 좀 있다. 해서 이제 다시 검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중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내용은 이제 밑에 나와요. 그러니까 문장은 한번 여기서 한번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내용은 이제 그 재점검되는 어떤 내용들에 관한 것이죠. 그 내용들이란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식과 표현의 어떤 상관관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보시죠. 스티픈 레빈슨 showed that systems of spatial reckoning and description can in fact quite divergent across cultures, linguistic differences correlating with distinct cognitive tendenties까지만 해볼게요. 스티븐, 단어 정리를 하고 가죠.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우니까 일단 레컨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실게요. 레컨, R-E-C-K-O-N이에요. 레컨이라고 타동사인데 이게 보통 어떻게 쓰냐면 뭐뭇을 계산하다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뭐뭐를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아니라 추정하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통 이게 대절이 와서 보통은 대디아라고 추정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간에 계산하다와 추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 더 있다면 보통 레컨 A as B 이렇게 써가지고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거 많이 했던 거죠. 앞에서 어떤 거죠? Think of A as B, Think of A as B, Consider A as B 했던 걔입니다. 걔하고 같은 뜻이에요. Reckon A as B. 예. 그러니까 크게 계산, 추정, 생각이라는 단어가 있죠. 레커그닝은 따로 명사가 없어서 그냥 동명사를 가지고 명사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뜻이 세 가지입니다. 계산, 추정, 또 생각. 이 생각은 약간 판단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판단.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뒤에 해석지에는 이제 뭐 계산인지 추정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러니까 생각이나 혹은 판단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즉 공간의 판단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공간의 판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description은 describe라는 동사에서 왔죠. 예, describe 무엇을 묘사하다라는 뜻이에요. 묘사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죠? 이것은 저렇고 저것은 저렇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묘사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묘사 혹은 여기서는 약간 설명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divergent라는 단어는 quiet라는 단어, 예, quiet하고 구별하셔야 돼요. 이건 quiet입니다. Q-I-E-T가 quiet이죠. 이건 조용한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T냐 ET냐에 따라서 이거는 상당히 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꽤 조용한 이런 뜻이고, 예. 이것은 꽤 이런 뜻이죠. 상당히. divergent 혹은 divergent라는데 diverge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diverge라는 동사에서 갈라지다, 분기하다라는 자동사죠. 보통 갈라지다, 분기하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걸 한자로 분기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divergent 혹은 divergent는 원래는 무슨 뜻을 갖습니까? 갈라지는, 분기하는 이라는 뜻이 원래 있는데 이게 의견이 갈라진다고 해서 보통 의견이나 이런 데서는 다른, different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뜻이죠. 다른 이란 뜻으로. 그 다음에 across culture 됐고, linguistic은 당연히 보시면 언어의라는 형용사죠. difference는 차이라는 뜻이고요. correlate 아까 설명 들었었죠. correlate, AWDB 예, 이렇게 돼 있고, distinct라는 단어, distinct라는 단어, distinct 이게 뚜렷한 하나만 하죠. 여기서 뚜렷한, 분명한 이런 뜻입니다. 뚜렷한 혹은 분명한. 그 다음에 cognitive란다는 게 인지적인이라는 뜻이죠. 인지의 혹은 인지적인, 인지의 혹은 인지적인. 텐던시 경향, 이거 앞에서 몇 번 했었죠. 텐던시, 그래서 T-E-N-D-E-N-C-Y 해서 텐던시 경향, 성향 이런 뜻이죠. 예, 단어 정리가 됐으니까 지우고 이제 해석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보여줬냐면 스티븐이라는 사람은 데디아를 보여줬대요. 예, 삼형식이고 대절이 나오죠. 시스템 오브, 이때 시스템은 체제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냥 시스템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뭐의 체제입니까?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엔드가 연결한 게 이게 2번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셜 레커그닝이에요. 공간의 판단, 공간의 생각, 공간에 대한 생각 이런 뜻이니까 이게 뭐에 해당할까요? 예, 공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인식이죠. 인식과 두 번째 공간에 대한 묘사예요. 예, 이게 앞에 살짝 스페이셜 넣으시면 돼요. 스페이셜이라는 단어, 스페이스에서 왔죠. 이게 원래는 뭘로 써야 됩니까? CIA를 써야 될 것 같은데 보통 TIA를 많이 쓰죠. 얘 둘 다 맞는 겁니다. 둘 다 다시 밑에 게 더 많은 거예요. 예, 형용사로 공간의 혹은 공간에 관한 이런 뜻이죠. 공간의. 그러니까 첫 번째가 공간의 판단이고 두 번째가 공간의 묘사예요. 묘사라는 건 뭐에 해당합니까?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판단, 즉 인식이 있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판단이 아니라 묘사, 즉 표현의 시스템이에요. 즉 표현의 체제라는 거죠. 이때 체제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표현하는 체제라는 뜻입니다. 예, 인식하고 표현하는 체제. 되셨죠? 그러니까 이때 이거는 표현, 즉 언어 쪽으로 보시면 돼요. 표현은 인팩트는 게 삽입구죠. 예. 사실 can be quite 꽤 다를 수 있다.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화를 가로질러 문화에 걸쳐서라는 말은 문화마다 이런 뜻이죠. 문화마다 꽤 다를 수 있다.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까 앞부분을 부분이라고 인식은 했는데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앞, 프런트, 마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체제들은 되셨죠?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묘사를 표현을 하는 것도 그렇고 판단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이러한 체제들이 꽤 다를 수 있대요. 문화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보편성 지금 이 다이버전트 혹은 디버전트라는 단어가 이게 지금 상대적인 개념이죠. 예, 유니버설하지 않다는 뜻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금 디버전트가. 그렇죠? 문화마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뭐가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사이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죠. 되셨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 중에서도 어떤 분사구문이냐면 주어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즉 원래 시스템이 주어가 되면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주어가 살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분사구문. 그 분사구문 잘 모르셨으면 그 강의 중에 분사구문이라고 별도로 편이 있어요. 그 문법편이. 그거 보시고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그냥 이 주어를 살려두는 겁니다. 즉 correlate. 여기 being이 빠진 거죠, 지금. being이 지금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be correlated with의 주어가 언어적 차이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어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해석을 하실 때
그 분사구문의 해석 방법 중에서도 계속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도 넣으셔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어적 차이들은 being 빠졌다고 그랬죠? 예, 상관관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correlate A, B, A와 B를 서로 연관시키다, 상관시키다니까 be correlate with 하면 뭡니까? 뭐뭐와 상관관계를 갖다 혹은 상관관계를 갖다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아니면 뭐뭐와 서로 관련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어느 쪽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한국말로 합시다. 서로 관련된다라고.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들은 상관관계를 맺는다. 누구와? 일단 이게 뚜렷한이라는 뜻인데 분명한 요거 빼고 일단 인지적인 경향과 인지적인 경향이라는 게 뭐죠? 인지라는 게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서 사고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텐더식 사고적 그러니까 인지하는 어떤 경향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는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인지적인 방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죠? 예, 인식에 관련된 내용이죠. 즉 인지적인 경향, 인식하는 경향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인식하는 경향 되셨죠? 예, 인식하는 경향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과 관련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차이들은 뭐와 상관관계를 맺는다? 뚜렷한, 분명한 인지적인 경향, 즉 그냥 인식이라고 하세요. 공간에 대한 인식과 뭐를 갖는다? 상관관계를 갖는다. 분명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분명한 상관관계라고 분명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은 아주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깊다라는 의미겠죠.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스티븐 이 사람은 보여줬습니다. 이게 해석하실 때 그리고 계속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해석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예, 보여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해석을 할게요. 그래서 시스템이에요. 어떤 체제예요. 뭐죠? 스페이셜 레커그닝. 예, 이거 그냥 공간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세요. 그냥 공간의 인식과 공간에 대한 묘사, 그냥 뭉뚱그리면 설명 혹은 표현이라고 할게요. 공간에 대한 인식과 표현의 체제는 그걸 인식하고 표현하는 어떤 시스템은 사실 꽤 다르다. 문화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앞뒤에 표현하는 방식 다르고, 예, 그렇죠? 그리고 linguistic differences. 그러니까 언어적 차이가 뭐하고 상관관계를 맺는다. 그리고라고 해석하게 되면 뭐뭐 하다라고 끝내셔야 돼요. 언어적인 차이는 뭐가 상관관계를 맺는다? 분명한 인지적인 경향이에요. 즉, 공간에 대한 인식과 여기서도 언어적인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표현은 인식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예, 그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 More specifically, languages vary in their use of spatial concept and in some instances determine the cognitive categories relating to space concept 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더 specific이라는 단어죠. specific이라는 단어예요.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 이게 형용사로 무슨 뜻입니까 원래? 예, 이게 특유의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앞에서는 주로 특정한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했죠. 여기서는 구체적인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좀 약간 의역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앞에 있는 문장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는 소리죠. 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의 차이가, 즉 언어가 이 말이에요. 표현이 뭐와 상관관계를 분명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인식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그 부분을 더욱 자세하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언어들은 바로 이제 언어가 나오죠. 다양합니다. 혹은 다릅니다. 뭐에서? 그것들의 사용에서죠. 뭐의 사용입니까? 공간 개념. 아까 했듯이 개념은 그냥 일반적인 말이에요. 그냥 위아래 뒤라는 공간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언어들은 다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반드시 복수예요. 언어들은 다르다. 즉 뭐야? 언어마다 다르다. 이런 소리겠죠. 언어마다 다르다. 그 부분을 얘기한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앞부분을 얘기하겠네요. 여기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몇몇 경우들에 있어서는 determine. 그러니까 여기서는 vary가 1번이고 이게 2번이겠죠. 예, 언어가 여전히 주어입니다. 언어들이 결정한답니다. 뭐를?
인지의 카테고리. 인지의 카테고리는 또 뭡니까? 인지에서 어떤 범주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죠. 인식을 결정한답니다. 이게 지금 상관관계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표현이, 즉 언어가 뭐를 결정한답니까? 인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죠.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relating to. 아까 했었죠? relate A to B에서 온 말인데 A to B, A를 B와 관련시키다는데 이런 단어들, 그 타동사의 전치사하고 호응관계를 맺어서 맺는 이런 수거 비슷한 단어들은 A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사가 돼버립니다. relate가. relate to에서 어디에 관련되다 이런 뜻이 되죠. 관련되다. 그러니까 관련된이란 뜻입니다. 뭐가 관련됐습니까? 예, 공간 개념에 관련된. 되셨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이 사람이? 예, 인식과 공간에 대한 인식과 공간에 대한 묘사는 아주 사실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화마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들, 그냥 표현이에요. 예, 언어들은 뭐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분명한 상관관계, 뭐와? 분명한 언어적인 경향. 그게 바로 뭡니까? 인지적인 경향, 인식이죠. 인식과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되셨죠? 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언어라는 것은 다르다. 이게 지금 앞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이 부분. 다르다. 뭐에서? 그들의 공간 개념의 사용에서. 예. 그리고 몇몇 경우들에 있어서는 이게 지금 뒷부분 설명하는 거예요. 뒷부분 링기스틱부터 결정한다. 뭐를? 카그노티브 카테고리, 카그노티브 인지적인 범주, 인지해서 어떤 범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식이죠. 인식을 결정한다. 뭐와 관련된? 공간 개념과 관련된. 예. 되셨죠? 그러니까 이 뒷부분,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쪽에서 얘기는 표현이, 즉 언어 쪽이 뭐를 결정한다? 인식을 결정한다라고 지금 한번 얘기했어요. 이 also 부분이,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네, 여기 부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 여기까지 지금 also 전까지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언어가 인식을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까지는 이제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언어마다 다르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소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 언어가 인식을 결정한다 이런 소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럼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인식이 언어를 어떻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또한 그래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The speakers of a number of languages do not use spatial terms corresponding to the bodily coordinates of left, right, and front, back까지 해볼게요. 단어 정리부터 해볼까요? 스피커는 화자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수거죠. 유명한 수거. 많은 언어들 이런 뜻이죠. 많은 언어들의 화자들은 do not use, 사용하지 않는다. 이때 term이라는 단어가 용어라는 뜻이죠. 예, 용어. 공간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 용어도 지금 표시를 해야겠네요. 용어도 이제 언어하고 같은 개념이죠. 예, 언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표시를 안 해놨네요. 공간적인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correspond to 보죠. correspond to에서 어디에 상응하다 혹은 해당하다라는 구동사예요. 해당하다. 어디에 상응합니까? 몸의 좌표랍니다. 신체 좌표라고 하죠. 몸의. body에서 i로 고치고 ly로 붙인 거예요. 명사에다 ly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그래서 몸의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coordinate이라는 단어이죠. coordinate. 뭐 조정하다라는 동사도 있는데 coordinate. 보통 이거 복수를 씁니다. 왜냐하면 그 좌표라는 거 아시죠? 예, 좌표. 뭐 북위 몇 도, 동경 몇 도 이렇게 딱 합치면 어떤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런 걸 좌표라고 하죠. 몸의 좌표라고 합니다. 신체 좌표라고 합시다. 신체 좌표. 뭐의 신체 좌표입니까? 왼쪽, 오른쪽, 앞뒤라는. 이게 바로 뭐죠? 예, 공간 개념이죠. 공간 개념. 그러니까 앞에 또 스페이스 컨셉이라고 했다가 왼쪽, 오른쪽이라고 또 바꿔요. 공간 개념이라고 그냥 해석할게요. 공간 개념에 대한 뭡니까? 신체 좌표예요. 이 신체 좌표는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왼쪽, 아래쪽이라는 공간. 아까 했었죠. 몸의 앞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몸을 기준으로 어떤 위치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좌표는 바로 공간을 인식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즉 공간 개념에 대한 몸의 좌표라는 것은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왜 몸이냐? 우리가 보통 어떤 공간을 특정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발의 앞쪽, 내 몸의 앞쪽.
혹은 내 등의 뒤쪽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몸을 기준으로 어떤 인식이 생긴다는 뜻이니까. 되셨나요? 예, 그러니까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에 상응하는 용어죠. 용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단정리하느라고 일단 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봅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서 끊으시고, 두 번째 여기서 끊으시면, 많은 언어들의 화자예요. 많은 언어들의 화자가 뭘 합니까?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그냥 언어란 뜻입니다. 많은 언어들은 이 소리예요. Do not use, 사용하지 않는다. 뭐를? 공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되셨죠? 많은 언어들은 공간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공간의 용어가 없다라는 뜻이죠. 많은 용어, 언어에. 뭐에 상응합니까? 의역하면 공간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상응하는 공간 용어들이 없답니다. 예. 화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간 용어가 없다라는 뜻이죠. 한 예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없을까? 한 예가 나옵니다. One example comes from 테네자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젤탈 오브 멕시코. 이게 멕시코의 예가 나오죠. 한 예가 옵니다. 뭐로부터? come from 멕시코로부터 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올 거예요. Their language uses no relative frame of reference and therefore has no terms for spatial reference that would correspond to left, right, front, and back까지 보죠. 그들의 언어예요. 그들의 언어 나왔죠? 이들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노니까 frame of reference, 일단 reference라는 단어를 한번 보죠. reference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는 참고, 참조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뭘 사전을 참조하다 할 때 참조. 두 번째는 언급이란 뜻이죠. refer to라고 해서 무엇을 언급하다 이런 뜻이죠. refer to A의 집이면 A를 B라고 언급하다. 그래서 언급이란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이게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보통 준거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준거, 기준, 여기서 그냥 기준이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준거라는 것은 그 정도나 성격 등을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이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준거. 기준이라고 그냥 밑에 해석을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준거 집단이라는 거 아시나요? 레퍼런스 그룹이라는 거죠. 레퍼런스 그룹. 이게 심리학에서 잘 나오는 건데, 레퍼런스 그룹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그룹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 그룹 같은 것들, 또래 그룹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 준거 그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준거라는 용어는 원래 용어는 준거인데 그냥 기준이라고 인식하시면 돼요. 됐죠? 이거는 뭐 준거의 틀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준거 틀 혹은 준거의 틀. 상대적인 건 왜 상대적인 좀 이따 보시고, therefore, and 다음에 혹시 부사가 오거든 같이 해석을 하세요. 머릿속에 그냥 and 대등하게 연속했구나, 대등하게 연결했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한 번에 그리고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냥 그러므로 뒤에는 부사만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have no terms 용어고 spatial reference예요. spatial reference 뭐죠? 공간 준거죠. 공간에 관한 준거죠. 공간에 관한 준거. that would 커스펜 또 나왔네요. 됐네요. 이제 단어 정리는 됐으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들의 예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어떤 예겠습니까? 공간에 대한 어떤 개념에 상응하는 용어가 없는 곳의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언어에 없다라는 뜻이죠. 뭐가 없습니까? 준거의 틀. 준거의 틀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이 빠졌는데 상대적인 방향에 관한이죠. 방향에 관한 준거의 틀을 얘기하는 거죠. 준거의 틀. 상대적이라는 건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위아래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인 거다. 보는 사람이 앞이다. 내가 예를 들어서 12시 방향으로 서 있으면 12시가 앞이 되는 것이고 6시 방향으로 서 있으면 6시가 방향이 앞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상대적인 준거의 틀이에요. 이 준거의 틀이 뭘까요? 인식이죠. 아까 얘기했던. 그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상대적이다. 공간이라는 것이 내가 쓰는 것에 상대적이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대요. 그러므로 얘들은 뭐가 없겠습니까? 예, 용어가 없겠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인식이 없어서 언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즉, 이번엔 뭡니까? 인식이 언어를 결정한 것이죠. 되셨나요? 그들의 언어는 가지고 있지 않답니다. 뭐를? 상대적인 준거의 틀을 갖고 있지 않답니다. 뒤에서 뭐가 빠졌냐면 여기에 상응하는 요 말이 지금 빠진 거예요. 지금 요거에 상응하는, 즉 방향 개념에 상응하는, 공간 개념에 상응하는
상대적인 준거의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그 인식의 틀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인식의 틀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뭐다?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용어가 없다. 뭐에 대한 용어입니까? 역시 공간에 대한 틀이에요. 공간에 대한 틀이 뭐겠습니까? 공간의 틀이. 이게 일단 이거죠. 그러니까 역시 인식에 대한이죠. 공간 인식에 대한 틀을 가지고 있지 않다. that. 주격관계 대명사죠. 어떤 공간의 틀 혹은 저기 인식입니까? would. 이게 가정법이죠. 여기에 상응. 이게 가정법을 쓴 이유는 이 용어에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정법을 쓴 거예요. 이 용어에는 없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에 상응할입니까? 예, 방향 개념이죠. 방향 개념에 상응할 인식의 틀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즉, 무슨 소리다? 얘들은 준거의 틀이 없기 때문에, 즉 인식의 틀이 없기 때문에 인식의 틀을 위한 방향에 대한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지,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례 also부터는 뭐가 인식이 뭐를 결정한 예입니까? 인식이 표현을 결정한 예가 되는 것이죠. 아까하고 다 좀 다르죠. 그 다음 마지막이죠. 예, although. 이건 그냥 부연 얘기예요. Although terms exist for left hand, right hand, they do not extend to other parts of the body or to areas external to it. 단어부터 정리할게요. 용어라는 뜻이고, exist는 존재하다라는 뜻이죠. 자동사로 존재하다. left hand, right hand, 오른쪽 손, 왼쪽 손. 그 다음에 extend를 보죠. extend A to B라고 합니다. 원래는 A를 B까지, 이때 to가 까지거든요. 까지 확장하다, 확대하다 이런 뜻인데, 확대하다 이런 뜻인데, 아까도 얘기했었죠. 타동사에 전치사 붙은 이 호응관된 애들이 이게 목적어가 죽어버리고 이렇게 와서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extend to. 많죠, 이런 경우들이.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전치사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타동사의 성격을 잃어버리고 얘가 자동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어디까지 확장하다가 아니라 확장되다, 확대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확장되지 않는다. parts of the body가 뭡니까? 신체 일부죠. 신체 부분들. 그 다음에 또 external이라는 단어예요. 보통은 external to까지 보통 많이 씁니다. 어디에 B까지 써서 보통 어디에 외부이다 혹은 외부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죠. 외부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external만 하면 어디에 외부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것은 신체를, the body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단 해석해보죠. 비록 부사절이 나왔습니다. 용어들은 존재합니다만 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위한 용어들이 존재합니까? 레프트 핸드, 라이트 핸드. 여기서는 레프트, 라이트가 아니라 핸드가 중요한 거예요. 즉 손에 대한, 왼쪽 손, 오른쪽 손에 대한 용어는 있답니다. 그렇죠? 그런데 they do not, 그들은 extend to, 어디까지 확장되지는 못했습니까? 다른 신체의 부분들까지는, 즉 오른쪽 왼발은 없다는 뜻이에요. 네.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이건 없다는 뜻이죠. 즉 오른쪽 손, 왼쪽 손, 즉 신체 부위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런 것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다? 예, 오른쪽 손, 왼쪽 손까지 다른 부분들까지는 확장되지 못했다 이 말이죠. 이때 extend to가 1번, 이게 2번, 이게 extend에 연결되죠. 또 어느까지, 어떤 영역까지는 확장되지 못했다. 뭐 신체 밖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내 몸 앞에 있는 공간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즉 내 몸 앞에 있는 공간 영역이 바로 뭡니까? 예, 공간 개념이죠. 공간 개념까지는 확장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하셨나요? 많이 어렵죠? 그런데 해석하실 때 위에서 지금 색깔별로 다 구분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 용어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찾아낼 줄 아는 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의 독해력이죠. 이 정도 난이도가 수능에서 나오면 이게 사실은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수능 문제로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읽다 보면 뭔가 둘이 서로 상관관계도 있고 뭐 차이점도 있고 이게 느껴지시잖아요. 예, 그래서 답이 4번인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는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학교 시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내용 파악을 해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죠. 그때 내용 파악을 이제 하나 들고자 하면, 제가 이게 수능 특강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언어에 대한 분야죠, 우리가 지금. 그런데 이게 그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보통 이 책들을 편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은 이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리나 뭐 이런 쪽 내용들은 어렵지만 사실은 들여다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언어학만 나왔다 하면 굉장히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예, 아마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겠다고 느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내시는데 저희들 그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게 이제 언어학적인 내용들이죠.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용은 이제 두 군 이렇게 자르시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렇게 자르시라는 이유 봅시다. 몇몇 가정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여기까지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공간에 대한 생각이 보편적이다라고 했던 가정들이 어떻게 됐답니까? 이제 깨지고 재검사되어지고 있다. 이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스티븐 이 사람이 뭘 보여줬답니까?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을 보여줬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공간에 대한 판단이에요. 공간에 대한 판단이 뭡니까? 이제 앞으로 다 인식이라고 하세요. 공간에 대한 인식, 그냥 인식이란 말만 나와도 그냥 공간에 대한 인식. 공간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공간에 대한 이 말은 빠졌지만 공간에 대한 묘사라는 그 체제는 이것의 체제는 꽤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문화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식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 체제들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뭡니까? 다르다라는 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화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 그렇죠? 인식에서 표현하는 것도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밑에 내용 보면은 결국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위에서는 또 표현이 또 인식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보편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첫 번째에서 이러한 인식과 표현의 체제는 문화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언어적인 계속으로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언어적인 차이들 그냥 언어라고 표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표현들은 뭐와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 분명한 인지적인 경향 즉 분명한 인식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상호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라는 것을 이 사람이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깊이 하면 언어라는 것은 다르답니다. 아까 있었죠? 이게 다르다고 문화마다 그들의 공간 개념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그 얘기를 이제 좀 본인 나름대로는 쉽게 풀어 쓴 거예요.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언어라는 것은 다르답니다. 이때 언어들이 중요하죠. 즉 언어마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언어들이 다르다는 소리는 언어마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그들의 공간 개념의 사용에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몇몇 예에서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몇 예에서는 언어가 뭐를 결정한답니까? 인식을 결정한답니다. 인식을 결정한답니다. 뭐 공간 개념과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간 개념은 크게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간 개념에 관련된 어떤 인식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부분이 의미하는 바는 뭐가 뭐를 결정한답니까? 즉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데 뭐가 뭐를 결정한다는 소리예요. 표현이 인식을 결정한다. 또 나라마다 그것이 다르다라는 앞부분 문장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뒷부분은 뭘 설명했었죠? 이제는 인식이 표현을 결정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언어들의 화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스페이셜 텀, 즉 공간에 대한 개념,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많은 언어의 화자들이 공간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하지, 즉 그 언어에는 뭐가 없다? 공간 언어가 없다라는 뜻이죠. 공간 개념에 사용하는 이것도 그냥 표현이라고 보시면, 인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공간 개념에 대한 인식에 상응하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 이그젬플 한 예가 옵니다. 그 멕시코 언어는 그 지역에 있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상대적인 공간의 준거의 틀을 사용하지 않죠. 공간 개념에 대한 준거의 틀이 없답니다. 그래서 용어도 없답니다. 이런 소리죠. 뒤에 나왔던 건 그냥 공간 같은 말이죠. 전부 다. 인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뒤에는 그냥 쓸데없이 부연 설명이에요. 그냥 오늘 오른쪽 손, 왼쪽 손은 오른쪽 손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뭘 확장하지 못했습니까? 외부 공간, 즉 다른 신체 부위에도 확장하지 못했고 그 신체 외부 이게 진정한 공간 개념이죠. 이 외부까지도 확장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짝 여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Areas External to 이또 뭐라고 보시면 상관없을까요? 이것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까지는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재점검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뭘 보여줬습니까? 상관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보이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그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언어가 뭐를 결정한다고 했습니까? 여기까지가 언어가 요거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건 사실 같은 내용이라 그리고 뒷부분은 요거는 뭡니까? 인식이 없으니까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언어를 결정한다. 이렇게, 그렇죠. 언어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죠? 네. 단어 정리도 중간중간에 그냥 이건 다 해버려서 딸려 할 거 없고요. 그냥 끝내겠습니다.